안녕하세요. 항상 사연 잘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와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60대에 막 들어선 중년 여성으로 한적한 동네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만두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연은 저희 가게의 오랜 단골 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손님과의 인연이 벌써 10년이 훌쩍 넘을 정도로 오래되었네요. 처음엔 작은 꼬마였던 손님이 벌써 이렇게 자라 저에게 이런 사연을 보내게 할 정도로 멋진 청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감동스럽고 고맙습니다. 만둣집을 열기 전까지의 제 인생은 굉장히 평탄하고 고생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막내딸로 자라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죠. 그 덕분에 항상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고 공부도 꽤나 잘해서 선생님들도 다들 저를 예뻐해 주시곤 했어요. 가끔 저희 집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늘 저에게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라 제 것이 아니니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 돈에 집착하기보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항상 가르치셨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에게 갖는 선입견도 금방 풀 수 있었고 큰 어려움 없이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대학을 간다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부모님 덕분에 저는 대학도 갔고 대학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도 순탄하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입사하여 고속 승진을 한 터라 결혼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죠.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의 황금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쉽게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 세상이 이렇게 팍팍한지도 잘 몰랐었죠. 사는 게 참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모르겠네요. 그때의 유일한 고민거리는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제가 임신이 좀 어려운 몸 상태이고 나중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어도 고생을 꽤나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걱정은 좀 되었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 이전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며 안정을 찾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아이를 좋아하기도 했고 제가 일을 그만둬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의 벌이가 넉넉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게 몇 년을 쉬면서 몸 상태를 회복하여 결혼한 지 한참 되어서야 첫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만사에 들뜨고 가슴이 설레곤 했죠. 하지만 그렇게 좋은 일만 가득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줄만 알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불행이 제 인생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찌나 갑작스럽게 다가오던지 알아차릴 수도 없었고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저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숨막히는 절망감이 저를 감싸더군요. 한꺼번에 일어난 그 많은 일들이 이후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아이가 6살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아들은 그날도 평소처럼 놀이터에 간다며 집을 나섰고 항상 가는 놀이터가 집과 불과 1, 2분 거리에 있는 거리라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해서 자주 나가기도 했고 아파트촌에 또래 아이들이 많아 평소에도 매일같이 그 놀이터에서 놀곤 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당연히 매일 놀던 아파트 부지 안의 놀이터에서 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날 동네 친구들과 다른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까지 나가면서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멀리까지 나가서 놀지 말라고 주의를 주곤 했지만 그 나이의 아이들은 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멀리 가는 일도 종종 있으니까요. 마침 며칠 전 남편이 아들의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사준 터라 동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니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갔나 봐요. 하지만 아들은 자전거를 탄지 얼마 되지 않아 운행이 미숙했고 쌩쌩 달리는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려다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수술 후 한쪽 다리가 짧아져 평생 불편한 다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들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까무라치고 말았어요. 남편과 거의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저희 가족의 불행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사고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남편이 그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속 승진을 한 터라 회사에서 받는 신뢰가 한층 두터운 줄 알았는데 그 두텁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실책이 아닌 남편의 팀에 소속되어 있는 한 부하 직원의 잘못으로 말입니다. 회사 이야기를 전혀 하는 편이 아니었던 남편이 평소에도 그 직원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긴 했는데 그러려니 하고 크게 생각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직감이 들어맞았어요. 남편은 부하 직원이 뒤집어 씌운 누명까지 쓰고 사태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몇 년에 거친 아이의 수술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남편마저도 회사에서 잘리게 되니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하늘이 그저 저더러 포기하라고 절벽에서 떠미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고로 아이 보험비가 나온다 해도 몇 번이나 해야 하는 대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 금액이 아니었기에 남편의 실직이 더더욱 절망스럽게 다가왔어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아들은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몰라 더더욱 저축을 해서 아이의 장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저축은커녕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찌저찌 친정의 도움을 받아 급한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하긴 했지만 믿었던 친정 아버지의 사업마저도 점점 가라앉기 시작해 더 이상 손을 벌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남편은 화병이나 사람 꼴이 아닌 채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저는 저대로 아들 옆에 붙어서 간호를 해야 하니 뭘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더군요. 일단 급한 대로 살던 집부터 처분하고 시골 동네로 도망치듯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의 남은 수술비와 병원비가 걱정되어 자가는 꿈도 못 꾸고 원래 살던 집에 반의 반도 안 되는 평수에 낡은 아파트를 빌려서 들어왔어요. 처음 그 집에서 밤을 보낸 날 순식간에 줄어버린 몇 안 되는 살림살이에 낡은 집 상태를 보자 숨이 콱 막히더군요. 남편과 밤새 울며 해서는 안 될 몹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 하니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가슴을 후벼 파더군요. 누구보다 아프고 무섭고 힘들 텐데 엄마 아빠 마음 아플까봐 아프다 소리 한 번 못하고 마냥 참고만 있는 아픈 아들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돈이 다가 아니다. 그깟 돈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 죽을 각오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굳은 결심이 들더군요. 아픈 우리 아들도 그 아픈 수술 굳건히 버텨나가는데 부모로서 못날 생각이다 하니 얼마나 죄가 큽니까?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별이 뜰 거라고 굳게 믿기로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자마자 남편과 함께 동네 어귀에 가게를 얻었네요. 아들 병원비로 쓰고 남은 퇴직금, 살림살이 줄이고 집, 차, 판돈 모아서 자리를 얻고 만두가게를 차렸어요. 예전부터 자신 있는 음식이기도 했고 시간 들이고 돈 많이 드는 다른 메뉴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당장 돈을 벌어야 했기에 가게를 얻자마자 장사 준비를 시작해 빠르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동네 사람들 인심도 좋았고 급하게 구했지만 가게가 시장 가는 길목에 있어 생각보다 장사가 꽤 잘 되었습니다. 예전에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의 벌이에는 택도 못 미치지만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와 만두를 자주 빚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 그런지 단골 손님들이 많아 그런 대로 새 가족 밥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가게 새를 지으신 어르신도 젊은 부부가 다리가 불편한 어린 아들 데리고 땀 뻘뻘 흘리며 열심인 모습이 참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기특해 보이기도 했는지 월세를 깎아주셔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에 가게를 빌릴 수 있었고요. 저도 남편도 장사가 잘 되는 것에 무엇보다 간절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가게를 꾸려 나가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작은 규모의 만두집이었지만 절망 속에 쌓여 집에만 있다가 무언가 일을 시작하고 같이 꾸려 나가니 그간의 불행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무척이나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그렇게 저희 세 가족은 불행을 이겨내고 다시 천천히 행복을 찾고 화목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가게에 고마운 점이 참 많네요. 저희 가족이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새로운 소중한 인연도 가게에서 이어졌으니 말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것은 만둣집을 시작하고 2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참 바쁘고 정신없던 초창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가게를 이뤄나가는 규칙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겨 한시름 덜고 비교적 여유롭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때였죠. 남편과 신메뉴를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도 슬슬 나오기 시작할 정도로 가게가 안정되어 갔습니다. 동네의 단골 손님들과도 얼굴 터놓고 수다도 떨 수 있을 정도로 친해졌고요. 동네가 조그만 동네라 웬만하면 그 골목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안면을 틀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전까지 본 적이 없는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저희 가게 앞을 기웃거리더라고요. 정확히는 솥에서 김을 뿜으며 한참 찌고 있는 만두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아이 입은 옷하며 들고 있는 가방도 한참 낡았고 양말에도 구멍이 뻥뻥 뚫려 있더군요. 남루한 행색을 보아하니 만두가 먹고 싶어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부끄러운지 처음 며칠 동안은 가게 앞 횡단보도에서 힐끔힐끔 솥을 바라보다가 가게 안에 저나 남편과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도망가더군요. 도망가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만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상처가 될 것 같아 그저 아이가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며 보고도 못 본 척 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만두가 먹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는지 가게 앞 만두솥을 쳐다보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 날부턴가는 아예 솥 앞에 서서 한없이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드디어 다가와 줬구나 하는 생각에 남편이 얼른 나가서 솥에서 만두를 몇 개 꺼내 아이에게 내밀었죠. 이리 가까이 와라. 배가 고프니? 그럼 이거 몇 개 먹어도 된단다. 남편이 그 말을 하자 여자아이가 굉장히 머뭇머뭇하면서 만두와 남편 얼굴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먹으면 오빠한테 혼나요. 처음엔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터라 남편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몇 번 되물었어요. 아이는 점점 울먹울먹 하더니 목소리가 커져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먹고 싶은데 먹으면 오빠가 거지냐고 혼내요. 무서워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이 마음이 너무 쓰라렸다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도 한순간 바닥으로 내려앉았던 적이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게 죄가 아닌데 그렇게 작은 아이가 배 고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잔인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이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계속 괜찮다고 아저씨가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라고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안심하고 만두에 손을 뻗으려고 하는 찰나 횡단보도에서 아이 오빠로 보이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조금 큰 남자아이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달려오더군요. 그리고 여동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너 또 이런 데서 이러고 있어? 오빠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지.
얼마나 얘기해야 알아듣는 거야? 여자아이는 오빠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마자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저도 남자아이가 오해하는 것 같아 얼른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동생이 며칠 전부터 너무 먹고 싶어 하길래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너무 뭐라 하지 말고. 너는 밥 먹었니? 안 먹었으면 동생이랑 같이 들어와서 먹고 가, 응? 제가 이렇게 나가면서 남자아이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남자아이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듯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무척이나 화난 표정과는 다르게 화를 내지 않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마음은 감사한데요. 이런 식으로 받으면 동생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 가게에 가서 음식을 받아 먹을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돈도 안 내고 남들이 주는 걸 공짜로 받아 먹으면 거지나 다름없잖아요. 저희는 거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동생이 가게 앞에 오더라도 음식은 주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초롱초롱 맑은 눈으로 어찌나 똑부러지고 야무지게 말하는지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도 또래에 비해 체형이 작고 많이 마른 편에 낡은 옷과 구멍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남매가 둘 다 남루한 행색으로 다니는데 가정 환경이 어려운 건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자기도 저렇게 어리고 조그만데 그리고 동생만큼 배가 고플 텐데도 동생이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받아먹는 게 습관이 될까봐 그게 걱정되어서 못 먹게 막는 거였어요. 아이가 너무나 어른스러워서 기특하기도 하지만 무척이나 안쓰럽고 슬프더군요. 남자아이의 그런 어른스러운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라 저희 부부는 그저 울며 돌아가는 여자아이의 뒷모습을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참 마음이 무겁더군요. 도대체 돈이라는 게 뭐길래 저렇게 작은 아이들까지 괴롭히나 하고 세상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아이들을 며칠 동안 보지 못했어요. 매일 그 여자아이가 왔던 시간에 가게 앞을 괜히 기웃거리면서 아이를 기다려 보았지만 며칠 동안 소식이 없더군요. 아마 집에 가서 오빠에게 호되게 혼나고 저희 가게가 있는 길로는 다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저희가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재빠르게 지나쳤는지 며칠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들은 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다시 온다고 해서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된 마음으로 그리고 한때 가난에 허우적거려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던 사람으로서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줄 수 있다면 참 마음이 이리 무겁진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아이들이 간밤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배가 고파서 집 안이나 학교에서 쓰러진 건 아닌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다리를 다쳐 유치원에 가지 못해 항상 가게 안에서 놀곤 했던 저희 아들도 여자아이가 구슬피 오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엄마, 그 누나는 요즘 왜 안 와? 하고 묻더군요.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 참 마음이 아팠네요. 하지만 그렇게 기다린 지 사흘쯤 되는 날 거짓말처럼 여자아이가 다시 한번 가게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렇게 오빠에게 혼이 나도 먹고 싶은 걸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어린아이니까요. 아이가 가게 안에 있는 저희 부부와 눈이 마주치고 남편이 활짝 웃으며 가게 안에서 살짝 식혀놓은 만두를 꺼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빠가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던지 바로 다가와서 여자아이를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여자아이는 안 가려고 막 버티고요. 남편과 저는 어찌해야 할지 만두 그릇을 들고 어쩌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에게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가는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났어요. 저는 얼른 남편이 들고 있는 만두 그릇에서 만두를 빼내고 김치만두, 고기만두, 갈비만두,
이렇게 종류별로 만두를 접시에 올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아 안녕. 오랜만에 왔네. 혹시 아줌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실은 우리 가게에서 곧 새로운 만두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떤 만두를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먹어보고 뭐가 제일 맛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제가 예상치 못한 말을 해서 그런지 남자아이가 이게 공짜로 주는 건가? 아니면 정말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어서 망설이더군요. 하지만 아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지 여동생이 제가 건넨 만두를 먹으려고 손을 뻗자 단호하게 안 된다며 여자아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가 서러운지 울음을 터뜨렸어요. 헤, 배고파 오빠. 먹으면 안 돼? 그래, 아줌마도 너희들이 먹어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씩 먹는 건데 한 번만 먹어주면 안 될까? 제가 그렇게 말하고 동생도 옆에서 울음을 터뜨리니 남자아이가 침을 꼴깍 삼키며 여자아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여자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울 정도니 자기도 당연히 배가 고프고 먹고 싶겠죠. 만두를 하나 집어서 여자아이 입에 넣어주니 남자아이가 못 이기는 척 자신도 만두 하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무척이나 기쁘더군요. 아이들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나씩 더 건네주면서 은근슬쩍 말했습니다. 어때? 맛있니? 어떤 것 같아? 우와, 너무 맛있어요, 아줌마. 그러니 혹시 잘 모르겠으면 가게 안에 못 파는 만두가 많은데 와서 더 먹어볼래? 아무래도 하나 먹어서는 잘 모르겠지 않겠니? 들어와서 더 먹고 무슨 만두가 제일 맛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그러자 아이들이 우물쭈물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영문도 모르고 긴장한 채 가게 밖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에게 주방에 들어가 자초지종을 말하니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주방에 식혀둔 만두 몇 개를 일부러 터트려서 아이들에게 내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따뜻한 만두 한 끼를 먹이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은 남자아이에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배고프면 언제든지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만두를 너무 많이 먹어 이제 그만 먹고 싶은데 터진 만두는 팔 수도 없고 너무 아까워서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고 있다고. 손님들이 먹어주지 않으면 아줌마가 먹어야 하는데 이제 만두는 너무 많이 먹어서 꿈에서도 싫다고 너스레도 떨었어요. 가게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우리 아들도 제 마음을 아는지 옆에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맞아, 맞아. 나도 이제 간식으로 만두 그만 먹고 싶어. 놀러 와서 같이 놀자.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아들이 상황을 파악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참 고맙더군요. 아이들은 만두를 먹으면서 아들과도 어느 정도 친해졌고 아무래도 어른이 와서 자주 놀러 오라고 하는 것보다 또래 아이가 놀러 오라고 하는 말에 마음이 더 편해졌는지 고맙게도 그 뒤로 만두 가게에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 만두 몇 개를 일부러 터트려 놓곤 했어요. 매일 만두만 주면 그 나이에 맞는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지 못할까봐 아들 저녁 먹일 때 같이 밥도 먹이고요. 저로서도 한참 뛰어놀 나이에 다리가 불편해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매일 가게 안에서 책을 읽는 아들이 안쓰러웠는데 아이들이 놀러와 아들과 친구가 되어주니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매일 부부가 같이 아이들 학교 시간을 기다리며 참 행복했네요. 이전에 부유하게 잘 살 때도 삶이 가끔 지루하고 텅 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보다 훨씬 못하게 살았는데도 마음이 참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들 부모님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고 고물상 같은 곳에서 소일거리도 해가며 일당받아 아이들을 힘들게 키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편찮으신데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라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일하신다며 어린 나이에도 아이들이 무척이나 마음 아파했습니다. 저 또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하니 아이들 상황이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되는 대로 남는 만두를 싸서 아이들 편으로 보내거나 반찬거리 조금 해서 나눠주곤 했어요. 나중에 아이들 할아버지가 찾아와 꼬깃꼬깃 접은 지폐를 주시며 감사하다 하시길래 한사코 거절하면서 저희 아들 친구들 밥 챙겨주는 거라고 이러시지 말라고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겠냐 얘기했더니 무척이나 고마워하시는데 그 모습이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가슴이 찡했네요. 연세도 많으신데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런 날들이 몇 년 동안 지속되니 저희 부부도 아이들이 참 자식같이 느껴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착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면서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나중에 너희들도 꼭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정말 다행히 나이가 들면서도 한 번도 나쁜 길에 들어서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고 선한 청년들로 자랐습니다. 제가 낳은 친자식도 아닌데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게 참 고맙고 든든하더군요. 시간이 흘러 남자아이가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아이가 공장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떠난다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을 것 같다며 본인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가정을 책임지기로 했다네요. 한참 철부지 같은 어린 나이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아이가 너무나도 안쓰러웠지만 든든하고 씩씩한 모습에 이 아이는 나중에 뭘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자아이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뿐인 여동생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학업을 이어가게 하고 싶어 본인이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집에서 쉬실 수 있고 동생도 공부를 계속하는 게 본인의 지금 가장 큰 꿈이라고 하기에 그것도 좋지만 너의 미래를 위해서도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 희생만 하고 산 게 억울할 수도 있으니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공부를 이어가고 대학도 갈 수 있으면 가라고요.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크게 도울 순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고도 말했더니 아이가 아주 씩씩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닙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아주머니 아저씨 덕분이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았고 아주머니 아저씨를 보고 많은 걸 배웠어요. 어릴 땐 모든 게 다 화가 나고 가난한 게 싫었는데 아주머니 만두를 먹으면서 세상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아주머니 아저씨처럼 사람들한테 베풀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언젠가 꼭 갚을게요. 그 얘기를 하고 그동안 감사했다며 꾸벅 인사를 하고 가는데 남편도 저도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바르게 자라줘서 저희가 고맙다고 아이 손을 잡고 마냥 울었습니다. 놔두고 가는 여동생과 할아버지는 저희가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기만 하라고 신신당부하며 아이를 보냈어요. 그 뒤로도 아이는 명절 때나 가끔 집에 들리게 될 때면 저희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주스 세트 같은 작은 선물들도 하나둘씩 건네주곤 하더군요. 그 모습이 무척이나 기특해 저희도 집에 계신 할아버지 반찬도 더 자주 해드리고 여동생 식사도 챙겨주곤 했어요. 어느 날부터는 여자아이가 오빠에게 용돈 받았다며 이제 만두 사 먹겠다며 공짜로 안 받겠다고 한사코 거절하는 저희 부부에게 끝까지 돈을 쥐어주고 가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오빠의 사랑 때문인지 여자아이가 공부를 꽤 하는 터라 저희 아들 공부를 봐주기도 하고 아들이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씩 책도 사다 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그맣던 아이들이 벌써 저렇게 커서 받은 사랑을 되갚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니 참 세월이 감개무량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자아이는 고등학교를 그렇게 무사히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오빠가 있는 곳으로 옮겨간다며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아이가 꽤나 먼 곳에 있는 공장을 다니는 터라 아이들을 그 뒤로 잘 보진 못했어요. 한 번씩 인사하러 들르기도 했지만 매일같이 오던 아이들을 떠나보내니 작은 가게도 무척이나 허전하고 텅텅 비어 보이고 제 자식을 멀리 보낸 듯 헛헛하더라고요. 친구가 많이 없던 아들도 무척이나 쓸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섭섭하다고 아이들을 여기 계속 못 거둘 수도 없는 일이니 저희 가족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빌며 지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꼭 들러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이 가게에 들렸어요.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멋진 어른이 되어 있더군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저희 가족 모두 아이들을 꼭 껴안고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아이들에게 뭐 먹고 싶냐고 먹고 싶은 거 다 말하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수줍게 웃으면서 만두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너희들 그렇게 만두를 매일 먹었으면서 아직도 만두가 먹고 싶니? 아줌마, 저희 그 만두 얘기 매일 해요. 어디 가서 먹어도 이 맛이 안 나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오랜만에 너무 먹고 싶네요. 그래, 그럼 오늘 여기 있는 만두 너희가 다 먹어. 내가 다 쪄서 올게. 아이들 말에 뿌듯해져 가게에 있는 만두를 종류별로 내가니 아이들이 정말 빈말이 아니었던 듯 무척이나 맛있게 먹더라고요. 흐뭇하게 지켜보는데 한참 잘 먹던 아이들이 덜컥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저희가 왜 우냐고 그렇게 맛있냐며 우스갯소리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아이가 감정이 북받치는지 계속 눈물을 흘리다가 덥석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그동안 해놓은 게 없어 아주머니 뵙는 게 좀 부끄러워서 자주 못 왔어요. 사실 이 맛이 너무 그리웠어요. 자주 뵙고 싶었는데 받기만 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오랜만에 먹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아주머니가 일부러 저희 주시려고 만두 터트리시던 거 생각하니 너무 고맙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죄송해요. 오랜만에 뵀는데 이렇게 울기만 하고 그 말을 들으니 저희도 눈물이 났어요. 괜히 농담을 하면서 분위기를 풀려고 하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너희한테 많은 걸 받았다며 괜찮다고 말하는데 남자아이가 그때까지도 제 손을 놓지 않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드디어 저희가 아주머니 아저씨께 보답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게 되었어요.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저와 지연이가 힘을 합쳐서 작은 회사를 세웠습니다. 회사가 조금 커져서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 이렇게 늦게 되었어요. 너무 늦었죠? 어머, 그게 정말이니? 지완아, 정말 잘 됐다. 어릴 때부터 너는 야무져서 뭐라도 될 것 같았어. 지연이도 공부를 얼마나 잘했니? 애들아, 너무 고맙다. 바르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지만 저희 직원으로 민준이를 채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준이가 아주머니 닮아서 손도 야무지고 책임감도 있잖아요. 아저씨처럼 끈기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민준이가 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준이가 혹시 취직을 하지 않았다면요. 만약 같이 일하면 저희가 정년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회사를 세웠다는 것도 무척이나 기특한 일인데 예상치 못한 말에 저와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도 놀란 듯해 보였고요. 사실 저희 아들이 취업할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휠체어를 타는 몸이라 취직에서 항상 고배를 마시곤 했습니다. 성품도 무척이나 좋고 아이들 말처럼 책임감도 있고 끈기도 있고 한번 가르치면 잊어버리지 않고 곧잘 해낼 정도로 일머리가 있는 아이인데 휠체어를 타서 출퇴근하기 불편할 것 같다.
회사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이유를 들어 번번이 떨어지는 탓에 아이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던 차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만둣집을 물려주는 것 말고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많은 걱정이 됐었고, 불편한 몸으로 만두 만들고 식당 일을 어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찌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이는 장애인 복지센터 같은 곳에 등록을 해서 작은 돈을 받고 작은 일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사실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그것보다 충분히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몸에 있는 장애 때문에 좌절하게 되니 저희 잘못이 아닌데도 무척이나 죄스럽고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에 채용을 해주고 아이의 정년까지 책임져 준다고 하니 하늘에서 드디어 저희 부부가 잘 살았다고 상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고맙더군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아이들이 배 고르는 게 안타까워서 챙겨주기 시작한 건데, 아이들이 자라서 저희에게 이렇게 큰 보답을 해주다니요. 아들도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동안 마음고생이 무척이나 심했던지 남자 아이를 붙잡고 고맙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회사에 출근한 지 3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아들의 채용이 확정된 뒤 혹여나 아이가 출퇴근이 불편할까, 회사에서 다칠까 염려했던 아이들이 아들을 위해 회사 안에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만들어져서 아들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컴퓨터 조립 관련 회사인데 평소에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좋아하고 손재주도 있고 야무진 편인 아들이 적성에 무척이나 잘 맞는지 환한 표정으로 회사를 다니는 게 무척이나 보기 좋아요. 저희 부부도 마음의 짐을 한시름 덜어내서 무척 밝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만두를 자주 먹으러 옵니다. 이제 거의 저희 자식과 같은 아이들이라 언제 오나 기다려지며 매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아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다 하기에 저번 명절에는 같이 산소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아이들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을 건네고 왔네요. 저는 아직도 가끔 그때 저와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들과 같이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생각하면 온몸이 오싹해집니다. 아들 덕분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누구보다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생겨 다시 제가 받게 되네요. 저는 과거에 부족함 없이 자랐던 시절보다 지금 이렇게 조금 모자라게 살지만 소중한 인연들과 정을 나누고 사는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남편도 늘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풀며 선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받은 만큼 또 나눠야겠죠. 그래서 남편과는 만둣집이 쉬는 날 봉사활동도 나가곤 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아이들에게, 그리고 힘들었지만 씩씩하게 자라준 우리 아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힘든 일이 있어도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힘을 내서 열심히 살고 베풀며 살다 보면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